기업의 보상 시스템은 상황적 사고에 입각해 조직의 전략 방향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사업 전략에 따라서 혁신적인 전략을 취하는지 비용 절감 또는 고객 중심의 전략을 취하는지에 따라 사업 방향이 결정되고 필요한 인재상이 도출됨에 따라 보상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 다양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다양한 임금 제도들 중 기술급, 지식급, 역량급, 연봉제, 스톡옵션제,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급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직무급에 대안으로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종류와 수준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식급은 종업원의 가치와 성과를 증대시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격려해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 가운데 조직의 경쟁적 위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이나 지식의 폭을 넓혀 다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제너럴리스트가 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술이나 지식의 깊이를 심화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종업원의 기술 증대, 소득 증대, 노동력 유연성의 증대와 더불어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촉진시키고 생산 라인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진보화된 기술에 대해 보상하는 비합리적 임금 시스템이 될 확률이 있고 종업원들이 기술을 빨리 습득하여 더 이상 성장, 임금 상승의 여지가 없는 수준에 이르면 좌절을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급과 직능급을 비교해보자면 기술급, 직능급 모두 종업원의 능력, 기술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는 속임급이지만 직능급은 연공급 등 생활급이 주된 요소를 이루고 보조수단으로 직능급이 활용되는 반면 기술급은 개개인의 기술, 숙련 정도에 따라서만 급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또한 기술급은 직능급과 달리 평가수단에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능급은 단순히 직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면 기술급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고품질, 소량, 다품종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량급은 높은 수준의 관리직, 전문 기술직의 경우에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역량으로 직무 개념을 대체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장하게 된 제도입니다.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 지식, 동기, 행동, 자아 개념 등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을 역량으로 보고 포괄적인 역량, 새로운 역량, 세련되고 민첩한 역량 등을 바람직한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량급을 통해 노동력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임금 공정성이 제고되며 조직 성과가 증대되고 핵심 역량과 전략 간 적합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역량의 정의가 모호한 표현이 될 수 있으며 역량 측정, 타당성, 신뢰성 검증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연봉제란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더 선호하게 된 가치관의 변화 등을 계기로 개별 종업원의 임금을 직무수행 능력, 업적, 공헌도 평가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제는 개별 성과급 제도로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총액연봉제, 부분연봉제 등으로 나누어 연봉 하나로만 임금을 구성하거나 기본 연봉을 설정한 뒤 업적에 따른 업적 연봉만 차등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 임금의 인상 방식에 따라서 누적연봉제, 비누적연봉제로 나눌 수도 있는데 누적연봉제는 전년도 임금 수준은 보장하면서 성과급을 누적하는 제도로 동기부여의 효과는 높지만 임금 관리의 유연성이 낮은 한계가 있으며 비누적 연봉제는 전년도 인상된 임금액이 누적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매년 실적에 따라 연봉 인상을 결정하는 제도로 유연성이 높지만 연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종업원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봉제를 적용 범위와 누적적 성격에 따라 프로 선수형, 성과 가급형,
순수 성과급, 혼합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프로 선수형은 매년 성과에 따라 연봉 전체가 재결정이 되고 연봉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성과 가급형은 총 임금 중에 일부에 한정해 비누적적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순수 성과급형은 연봉 총액을 개별적, 차등적으로 결정하되 매년 누적적으로 계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의 차등 효과가 커 종업원의 동기부여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순수 성과급과 성과 가급형을 혼합해서 기본 연봉의 성과급 형태를 취하는 제도로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봉제는 생산성 향상,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 등에 유리하지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거나 성과에 대해 평가에 불신이 있는 경우에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직무 배치의 공정성, 직무 수행의 재량권 부여, 성과 지향적 분위기 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성공적인 연봉제 도입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톡옵션제란 회사가 경영자, 종업원들에게 장래의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주와 임직원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스톡옵션제를 활용하면 종업원의 적극적 기여와 경영성과 향상, 우수인력의 유치와 유지, 종업원의 사기 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종업원 개개인이 회사 운영에 대해 내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주로 스톡옵션은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지주제란 우리 사주제도 등으로 구성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영 참가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주제도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조직체에 주식을 구입하고 구성원에게 배정, 신탁 자산 형태로 관리하는 제도로 종업원들의 주인의식 고취, 경영 참가 기회부여, 우수인재 확보, 우호 지분 확보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제도는 주로 회사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자기 회사 주식을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무상출연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우리 사주조합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취득, 분배, 차입금을 분할 상환하는 차입형으로 운영되거나 전체 종업원 대상으로 시가의 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형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조직 구성원이 주주가 되기 때문에 애사심, 충성심이 증진되며 우수인재 정착, 자본 안정성 확보, 주가의 안정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주식 소유 구성원과 비소유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주가 하락 시 종업원 재산 형성에 악영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다양한 임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